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듣기만 해도 속이 뻥 뚫리는 듯한 유쾌하면서도 때로는 황당한 우리 예시이야기 속 지혜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도 찰떡같이 맞아떨어지는 사자성어. 바로 적반하장에 대한 흥미로운 예시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적반하장은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큰 소리치거나 잘못 없는 사람을 꾸짖는 뻔뻔한 상황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어이없고 기가 막힌 상황을 우리 선조들은 어떤 이야기로 풀어냈을까요? 지금부터 그 유쾌하고 때로는 씁쓸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평화로운 어느 마을에 마음씨 고약하기로 소문난 놀부와 착하고 순박한 흥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놀부와 흥부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니 오늘은 조금 다른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한 마을에 덕망이 높고 어진닭 부자와 게으르고 욕심 많은 김서방이 살고 있었습니다. 박 부자는 늘 마을 사람들을 베푸는 데 인색하지 않았지만 김서방은 남의 것을 탐하고 요령만 피우며 살아가고 있었죠. 김서방은 젊어서부터 일하기를 싫어하고 남의 것을 쉽게 얻으려는 신보가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김서방의 그런 행태에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지만 김서방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을 쫓았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김서방을 멀리했지만 박 부자만큼은 김서방에게도 늘 친절하게 대하며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의 마음은 좀처럼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 부자의 재산을 부러워하고 시기하며 언제쯤 자신도 저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김서방은 깊은 산속에서 나무를 하다가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원래부터 게으른 성격이라 나무를 하러 가는 것도 억지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대충 나무를 몇 개 베어 짊어지고 내려오려는데 갑자기 안개가 자욱하게 끼기 시작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김서방은 방향 감각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해는 이연이연 넘어가고 날은 점점 어두워지는데 산속은 짐승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으스스한 바람 소리와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그리고 정체 모를 짐승의 울음소리가 김서방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습니다. 배까지 고파오자 김서방은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너무나 무섭고 배가 고파 발을 동동 구르다가 저 멀리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는 오두막을 발견했습니다. 깊은 산중에 홀로 떨어진 오두막은 마치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김서방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곳을 향해 비틀거리며 걸어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절박함과 함께 한 줄기 희망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두막의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는 나이 지긋한 노인 한 분이 나왔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인자함과 세월의 연륜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노인은 김서방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김서방은 자신이 길을 잃었고 날이 어두워져 갈 곳이 없다고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은 김서방의 사정을 듣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이복에 이 깊은 산중에 길을 잃었다니 얼마나 고생이 많았는가. 어서 들어와 쉬게나. 노인은 김서방을 안으로 이끌며 잠자리를 내어주 따뜻한 물로 몸을 씻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끓인 구수한 죽과 산나물 반찬으로 저녁까지 푸짐하게 대접했습니다. 김서방은
허겁지겁 밥을 먹고 따뜻한 온돌방에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맛보는 따뜻한 잠자리와 정성 가득한 음식. 김서방은 잠시나마 자신의 처지를 잊고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서방은 노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밤새 푸근하게 잠들었던 덕분에 몸은 한결 개운했습니다. 노인에게 몇 번이고 감사의 말을 전하며 오두막을 나서려는데 문득 노인의 집 벽에 걸려있는 그림 한 폭이 김서방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그림은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었습니다. 한 폭의 동양화였는데 섬세한 붓터치와 살아있는 듯한 색감으로 그려진 산수화는 보는 이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을 만큼 빼어난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그림의 한 귀퉁이에는 선명하게 새겨진 낙관이 눈에 띄었습니다. 김서방은 그림을 보는 순간 그 그림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 보물임을 직감했습니다. 김서방의 눈은 욕심으로 번뜩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온통 저 그림을 어떻게 하면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 하는 사악한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김서방은 순간적으로 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노인이 잠시 뒷간에 간 사이 주위를 살피더니 벽에 걸린 그림을 슬쩍 떼어냈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 감추고 도망치듯 오두막을 빠져나왔습니다. 노인에게는 할아버지,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바빠서 먼저 갑니다. 라는 형식적인 인사말만 남긴 채 쏜살같이 산길을 내달렸습니다. 마치 쫓기듯 허둥지둥 마을로 돌아온 김서방은 집으로 달려가 문을 걸어 잠그고 자신이 훔쳐온 그림을 조심스럽게 꺼내 보았습니다. 그림은 밤새 김서방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여전히 은은한 빛을 발하며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그림을 벽에 걸어놓고 한참을 혼자 흐뭇해하며 그림을 감상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소유했던 물건인 양 행세하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언젠가 들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밤이 이어졌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고 누군가 자신의 집을 엿보는 것 같다는 망상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도둑질은 성공했지만 평화는 잃어버린 것이었죠. 한편 오두막의 노인은 김서방이 떠난 후 그림이 없어진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는 크게 탄식했습니다. 노인은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려고 벽을 쳐다보았지만 텅 빈 자리에 걸려 있던 건 그림이 아니라 그를 꿰뚫어보는 듯한 차가운 공기뿐이었습니다. 노인의 얼굴에는 깊은 슬픔이 드리워졌습니다. 그 그림은 단순히 값이 나가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돌아가신 선친께서 젊은 시절부터 평생을 바쳐 그린 역작이자 노인에게는 부모님과의 추억이 담긴 유일한 유품이었기 때문이죠. 노인은 그림을 잃어버린 슬픔에 한동안 넋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림을 훔쳐간 사람이 누구일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어젯밤 자신의 집에서 묵었던 김서방을 떠올렸습니다. 김서방이 그림을 보던 그 끈적한 눈빛과 급하게 떠나던 뒷모습이 불현듯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노인은 착한 사람이었기에 섣불리 김서방을 의심하고 몰아세우기보다는 조용히 마을로 내려와 소문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오해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말입니다. 노인은 자신의 소중한 그림을 찾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알기 위해 조용히 마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얼마 후 노인은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김서방이 최근에 어디서 났는지 모를 값비싼 그림을 자랑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김서방은 술집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어디서 내가 아주 귀한 그림을 하나 구했는데 세상에 이런 명작은 없을 걸세 라며 자랑을 늘어놓았다고 했습니다. 노인은 직감적으로 김서방이 자신의 그림을 훔쳐간 범인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실망감과 함께 작은 분노가 피어올랐습니다. 노인은 김서방을 찾아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김서방은 워낙 성질이 고약하고 뻔뻔하기로 소문난 터라 직접 찾아가는 것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자신이 도둑으로 몰리거나 공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인은 마을의 덕망 높고 현명한 박 부자를 찾아가 자신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노인은 박 부자에게 그림의 특징과 김서방이 지대 묵었던 경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소문까지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박 부자는 노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노인의 말을 신뢰했고 김서방의 행태에 대해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박 부자는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는 크게 분개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그림 한 점을 도둑 맞은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한 김서방의 뻔뻔한 행동에 화가 났습니다. 그는 곧바로 김서방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박 부자가 김서방의 집에 들어서자 아니나 다를까 거실 벽에는 노인의 그림이 보란듯이 걸려 있었습니다. 김서방은 각 부자의 갑작스러운 방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내 침착한 척하며 박 부자를 맞이했습니다. 박 부자는 김서방의 수상한 태도를 눈치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침착하게 김서방에게 그림에 대해 물었습니다. 김서방, 이 그림이 참으로 멋지구려. 붓터치가 살아있고 색감이 아주 빼어나네. 어디서 이렇게 귀한 그림을 얻었는가? 이런 명작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닐세. 김서방은 각 부자의 질문에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뻔뻔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아, 이 그림 말입니까? 하, 박 부자님께서도 그림을 알아보시는군요. 이건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소중히 간직해오던 저희 집안의 가보랍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귀한 그림이지요. 선친께서 물려주신 것이라 제게는 그 어떤 재물보다도 값진 보물이랍니다. 김서방은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떨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기까지 했습니다. 박 부자는 김서방의 뻔뻔함에 속으로 혀를 내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화를 내지 않고 다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김서방의 조상 중에 이처럼 훌륭한 그림을 그리는 이가 있었단 말인가? 그림 솜씨가 예사롭지 않은데 그 화가의 이름이라도 알 수 있을까? 김서방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번에도 능청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요. 저희 증조할아버지께서 워낙 그림에 조예가 깊으셔서 이런 명작을 남기셨답니다. 그분은 한때 이 나라에서 이름을 떨치셨던 유명한 화가이셨다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인정하는 바이지요. 하하. 김서방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자부심마저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진정으로 그 그림의 주인이 되는 듯한 착각에 빠진 듯했습니다. 박 부자는 김서방의 뻔뻔함에 드저 실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속은 부글부글 끓었지만 감정을 억누르며 마지막 확인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이때 박 부자가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왠지 모를 서늘함을 담고 있었습니다. 허허,
참으로 놀랍구려. 김서방의 증조 할아버지께서 이토록 뛰어난 화가셨다니. 그런데 어째서 이 그림에는 어르신의 낙관이 찍혀 있는 것이오. 이 낙관은 얼마 전까지 이웃마을 오두막에 사시던 최 노인의 것인데 말이지. 나는 최 노인과 오랜 친구라서 이 낙관을 한눈에 알아보겠네. 박 부자가 그림의 한 귀퉁이를 가리키자 김서방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렸고 입술은 바싹 말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야 김서방은 자신의 거짓말이 명백하게 들통났음을 깨달았습니다. 박 부자의 예리한 지적에 김서방은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심장은 발각된 도둑처럼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하지만 김서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의 뻔뻔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양 분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 박 부자님, 지금 저를 도둑으로 몰아가시는 겁니까? 제가 힘들게 산속에서 발견한 그림을 가지고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제가 직접 발견해서 가져온 그림인데 왜 제 소유가 아니라는 말입니까? 오히려 저의 소중한 그림을 빼앗으려 드는 박 부자님이야말로 도둑이 아닙니까? 남의 재산을 탐하는 자는 바로 부자님 아니겠습니까? 김서방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박 부자를 향해 큰 소리를 치며 화를 냈습니다. 자신이 훔친 그림을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진실을 말하는 박 부자를 도리어 도둑으로 몰아가는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적반하장 그 자체였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모두 혀를 내둘렀습니다. 김서방의 뻔뻔함에 어이가 없어 웃음조차 나오지 않을 지경이었죠. 어떤 이는 황당하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고 어떤 이는 기가 막히다는 듯 혀를 찼습니다. 김서방의 이러한 태도는 마을 사람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박 부자는 김서방의 이러한 태도에 기가 막혔지만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그는 김서방의 집 앞에 모여든 마을 사람들을 향해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노인을 데려와 그림의 진위를 확인시켰습니다. 최 노인은 자신의 그림임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증거를 제시했고 김서방은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서방의 거짓말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고 마을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비난 속에 그림을 돌려주고 망신만 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서방은 그 후로 마을에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게 되었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뻔뻔한 도둑 김서방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김서방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이야기처럼 적반하장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피해자나 진실을 말하는 사람에게 큰 소리치 화를 내는 어이없는 상황을 비유할 때 사용됩니다. 방귀 뀐 놈이 성낸다는 속담이나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이 내봇집 내놓으라 한다는 속담 역시 비슷한 의미로 쓰이죠. 자신을 구해주었더니 오히려 자신의 짐을 내놓으라고 큰 소리치는 모습이나 자신이 방귀를 뀌어놓고 남에게 화를 내는 모습은 적반하장의 전형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모두 잘못의 주체가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뻔뻔하게 남 탓을 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를 비판하고 풍자하는 우리 선조들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들에는 인간의 이기심과 비이성적인 행동에 대한 깊은 통찰이 담겨 있으며 오랜 세월 동안 변치 않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러한 적반하장의 상황을 단순히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혜롭게 풍자하고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부당하고 뻔뻔한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때로는 유머러스하게, 때로는 씁쓸하게 다가오는 이 예시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유유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이야기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고 교훈을 주는 이유는 인간의 본성이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은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항상 존재해 왔습니다. 예시 이야기들은 이러한 인간 본연의 모습을 거울처럼 비추어주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정치, 사회 문제나 일상생활에서 적반하장과 같은 상황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뉴스를 틀면 흔히 볼 수 있는 정치인들의 책임 회피성 발언, 사회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모습, 혹은 개인 간의 다툼에서 자신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모습 등이 모두 적반하장의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큰 소리치는 모습, 책임, 회피와 함께 남 탓을 하는 모습 등은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그런 상황을 현명하게 대처하고 스스로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당한 상황에 침묵하지 않고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박 부자처럼 지혜롭게 상황을 해결하고 최 노인처럼 자신의 권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정의롭고 상식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적반하장과 같은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 모두가 경계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이야기를 통해 적반하장이라는 사자성어의 의미와 유래,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조상들의 지혜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 속에는 단순한 재미를 넘어 시대를 관통하는 보편적인 진리와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김서방과 박부자, 그리고 최 노인의 이야기는 비록 오래된 예시 이야기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김서방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 박부자처럼 현명하게 판단하며 최 노인처럼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번에는 또 다른 흥미로운 예시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